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랩홀딩스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랩홀딩스 종목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규장 하기 전인 프리마켓 시장에서 11.64%로 네,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뭐 정규장 들어가 봐야 알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상장한 지는 약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차에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많이 올라오죠. 이건 일봉인데 일봉에서도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이 종목에 대해서도 낯설긴 하죠. 이 종목이 지금 싱가포르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된 회사고요. 네, 그랩홀딩스 3분기 실적에서 기대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으로 해가지고 네, 동남아시아의 차량 호출 및 배달 전문 기업 그레홀딩스가 3분기 실적에서 기대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한 후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디지털은행이 향후 2년 내에 핵심 수익성 지표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했다. 재료로 인해서 상승했다는 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이 낯선 종목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사업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목적성에 대해서 약간 이제 개념적인 부분, 큰 그림을 좀 먼저 살펴보고 그래도 약간 뭐 모멘텀 분석하려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랩홀딩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술 기업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인 거죠. 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모빌리티, 배달, 디지털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모빌리티 서비스, 배달 서비스, 디지털 금융 서비스입니다. 모빌리티 서비스는 차량 호출, 택시, 오토바이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합니다. 여기 슈퍼 앱을 통해서 배달 서비스, 약간 느낌이 이제 배달의 민족 그런 느낌도 있고, 배달 서비스, 음식, 식료품, 소포 등 배달 통해 고객과 상점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뭐 카카오 택시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렇죠? 네, 디지털 금융 서비스 합니다. 네, 디지털 결제, 대출, 보험 등 금융 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사용자들에게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업 목적. 그랩의 사업 목적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일상생활을 혁신하고 사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디지털 포용성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성과 2024년 11월 10일 오늘이죠. 어제겠네. 하여튼 오늘 어제. 네. 그랩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순이익 1,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9,900만 달러 손실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적자로 계속하다가 흑자 전환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을 17%에서 18%로 상향 조정하고 조정 에비타 전망도 3억 800만 달러에서 3억 1,3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빌리티와 배달 부문의 수익성 개선과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성장에 기인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다 사업 비즈니스 부문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성장, 그랩의 디지털 금융 부문은 특히 은행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보험, 디지털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디지털 뱅크 부문의 고객 예금은 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대출 포트폴리오는 3억 9,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습니다. 인공지능 AI 활용. 그랩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대출 모델을 통해 사용자 행동을 분석하여 대출 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비용 절감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차별화된 강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AI 시대에 맞게끔 사업 기반을 잘 다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전략을 통해 그랩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확보, 다양한 서비스로 사용자들의 일상생활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아시겠죠? 어떤 회사인지. 그래서 오늘 네, 수익 결과, 실적 결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매출 및 조정, 에비타, 전망 상향 조정. 그랩은 2024년 연간 매출 성장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17에서 기존의 전망치가 이제 하단은 14%, 상단은 17%였는데 이 부분을 좀 조정했다는 거죠. 하단을 17%에서 18%, 상단은 네, 상향 조정했으면 연간 조정 에비타 목표도 3억 800만 달러에서 3억 1,300만 달러로 높였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는 지난 3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데 따른 결정으로 이번 실적 발표 후 미국 증시에서 그랩의 주가는 12% 상승했습니다. 네, 11.64%. 네, 여하튼간에 10% 이상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실적에 대한 오늘 이제 실적 발표,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좋게 나왔어요. 우선 뭐 가장 좋은 거는 이거겠죠. 순이익의 영역이죠. 순이익이 이제 적자였다가 손실이었다가 흑자 전환했던 부분. 그리고 뭐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요. 네, 3분기 순이익 전환. 3분기 그랩의 순이익은 1,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그 손실 아까 이야기하긴 했는데. 네, 9,900만 달러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분기 그랩이 3,103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러니까 컨센서스에서는 이제 손실이 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손실이 3,103만 달러니까 이것이 순이익으로 1,500만 달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되면은 한 4,600만 달러? 예. 더 수익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컨센서스 대비 순이익이 크게 웃도는 결과 나온 거죠. 그래서 이를 크게 웃도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조정 에비타 또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9천만 달러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주요 사업 부문인 모빌리티 및 배달 부문에서의 마진 개선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좀 다 말씀드려 볼게요. 네, 디지털 부문의 수익성 목표. 그랩의 디지털 부문 은행 부문이 2026년 4분기까지 에비타 기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은행 외 금융 서비스 부문은 이미 수익을 내고 있으며 디지털 은행은 향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신규 제품을 출시하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디지털 은행의 고객 예금은 지난해 대비 3배로 증가해 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대출 모델 및 금융 접근성 확대. 그랩은 대출 결정 시 사용자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 아까 AI를 적용한다 했죠. 기반으로 한 대출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은행은 기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했던 지역 내 노동자, 특히 배달원과 운전기사 등 전통적인 급여 체계에 없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금융 접근성 확대는 그랩의 중요한 성장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 그랩은 최근 몇 분기 동안 비용 절감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초기 상장 시점에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랩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경쟁자보다 약 4배 더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활용 및 효율성 개선. 그랩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 효율성을 위해 생성 AI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인센티브 지출 최적화에 AI 타겟팅을 적용하여 소비자 행동에 맞춘 전략적 인센티브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랩은 현재 1000개 이상의 AI 모델을 운영 중이며 인공지능 관련 투자는 지역 본사의 비용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핵심적인 부분은 그거 같아요. 우선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그 실적이 좋게 나오는 부분은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효율성이 있게끔 비즈니스 모델을 더 창출하고 있다, 개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실적은 더 지속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조직 구조와 인력 관리. 그랩은 지난해 6월 인력 감축 이후 별도의 구조 조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현재 인력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CFO는 회사의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 시간에 모멘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도 올라가네. 그렇죠. 우선 갭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2%, 11.10%. 그리고 뭐 참고로 이것도 한번 좀 이야기한다면 이거 추세선도 한번 그어볼까요? 이게 이렇게 박박 긴 거죠. 그러다가 4년 만에 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치. 그러니까 추세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성형 캔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도 약간 터지긴 했네요. 이어서 우선 이전 캔들에서도 유성형 캔들 나왔는데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다. 거래대금이 3억 달러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거래대금도 뭐 결코 적은 건 아니네요. 3억 달러라고 한다면. 근데 거래량이 터지다 보니까 거래량 터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더 올라간 거죠. 유성형 캔들 나고. 그리고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된다면 공매도 쪽은 공매도 체결 수량, 공매도 주문 수량, 공매도 비중은 최근에는 근데 일반적인 공매도 비중인 것 같아요. 뭐 요때 한번 11월 6일 날 10.59였죠. 11월 6일 날. 요때 한번 공매도가 딱 한번 네, 발생했었네.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흔들어냈네. 공매도 때리고 나서 올린 다음에 여기서 한번 흔들어냈구나. 네. 한번 흔들어대려고 한번 공매도 비중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상한 잔고. 미리 상한 잔고에서 공매도 청산 소율이 줄어들고 있죠. 이전에는 뭐 3.021 됐는데 지금은 네, 미상한 잔고 수는 5,700만 주, 뭐 반올림에서 5,800만 주. 일평균 공매도량은 3,200만 주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청산 소율이 줄어들고 있고 9월 13일 쪽 일이 공매도 청산일이 좀 길었죠. 9월 15일 9월 13일 9월 13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제 저 부근이라는 거죠. 요 부근에서 공매도 청산일이 좀 있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흔들어댄 건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지금은 공매도 청산이 줄어들면서 그렇죠?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네. 근데 아무래도 제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는 좀 벅차서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또 너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거의 이 방송 시간이 한 30분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해외 주식 종목 분석한 건데 해외 주식 종목을 네, 모멘텀 관점에서 같이 분석합니다. 그래서 모멘텀 관점에서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는 네, 여기 가치평가인데 이 가치평가는 뭐냐면 실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근데 뭐 실적도 말씀드리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약간 이제 계략적인 부분만 말씀드려가지고
좀 더 뜯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좀 정리한 자료도 있으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약간 좀 더 냉정하게 냉철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모멘텀 관점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렇게 주가 상승한 배경,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목적,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이야기했던 자료는 아시죠? 동가치 TV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시는 방법은 저 블로그 주소로 오시는 방법은 여기 블로그 주소 여기 클릭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근데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가입 버튼 눌러서 멤버십 가입 해주시고 일로도 오세요. 가치 투자. 여기는 이제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열흘 같이 멤버로 가입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45분에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생방송을 못 오신다 하더라도 녹화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가치 투자니까. 그리고 여기는 가치 평가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적 기반으로 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여러분들 요 정도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길었죠. 그래도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시간에 모멘텀 관점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약간 백그라운드 지식이 쌓일 거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모멘텀을 이제 분석을 하니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 아까 방송하는데 목이 메어가지고